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압사 참사 국정조사 실시와 특권 도입을 위한 대국민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언급한 바가 있는 김용민 의원은 여당이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으면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김용민 의원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김용민입니다. 네, 의원님. 이 민주당이 시작한 국민 서명운동 이걸 장애투쟁 시작으로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작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작했다. 사실 네. 저희가 민주당이 이제 국정조사와 특검을 이제 강하게 요구를 했고, 특히 이제 국정조사는 야당 일부 다른 야당과 함께 발의를 해준 상태예요. 네. 그래서 원래대로면은 의석수만 보면은 단독으로 그리고 다른 야당들과 같이 발의한 야당들과 그 처리가 가능한 상태인데 네. 바로 처리하지 않고 국민들과 함께 가겠다라고 하면서 또 여당을 압박하고 이렇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것들은 저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장애투쟁의 시작을 사실상 알리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서명운동 강훈식 의원이 제안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당 내부에서 공감대가 많이 좀 형성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당 내부에서는 뭐 의총 때도 그렇고 의총 전에도 그렇고요. 그 민주당의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공감대는 상당히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라고 제가 기자회견 했는데 그 기자회견에 의원들 한 20분 정도가 뭐 하루 만에 이렇게 잠깐 이렇게 모여서 정리를 했고 네. 그 기자회견이 있는 줄 몰랐던 의원님들이 나중에 왜 우리한테 얘기 안 해줬냐 이렇게 아쉽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생기는 거 봐서는 네. 민주당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상당히 많이 폭넓게 형성돼 있고요. 네. 그리고 강훈식 의원이 제안을 하신 건 맞긴 한데 강훈식 의원이 소속돼 있던 더 좋은 미래라는 의원 모임이 있는데요. 그 모임에서 논의해서 네. 그 모임에서도 의견을 모았다라고 하면서 그런 설명을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의원의 굉장히 많은 수가 국정조사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행동들을 지금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국정조사 또 특검 이런 게 필요하다 한 겁니까? 일단 지금 경찰에서 수사 중인데 그거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냐라는 네. 뭐 의견도 있고. 뭐 국민의힘 쪽에서 그런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국정조사와 특검은 좀 다른 개념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경찰 수사의 한계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예. 경찰 수사는 본질적으로는 경찰이 경찰을 지금 수사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고, 아하. 그다음에 그 윗선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참사에 책임이 있는 뭐 장관이나 아니면 뭐 대통령실이나 혹은 법무부까지도 지금 의혹이 번지고 있는데 네. 이런 곳에 대한 수사를 들어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경찰은 영장 청구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고 검사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다시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 수사를 다 틀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죠. 네, 정권의 가장 책임이 있고 최측근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최측근이라고 알려진 사람이 이 정권의 어떤 정치적 책임 혹은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를 제대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특검 얘기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네. 한편으로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사람들은 공수처 수상 대상 고위 공무원들이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공수처와 경찰이 같이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공수처는 지금 수사를 하지 않고 있고 예. 공수처가 과연 수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불신도 좀 있긴 하거든요. 네. 그동안에 뭐 수사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아예 한 번에 특검에서 모든 수사를 다 하자라는 개념입니다. 한편 국정조사는 네. 그러니까 특검이나 수사는 잘못한 것을 처벌하기 위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고 국정조사는 그것을 넘어서서 위법한 행위나 부당한 행위까지도 다 조사를 해서 네.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는 징계를 하거나 이런 방식들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훨씬 폭넓은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나중에 법적 책임을 넘어서는 정치적인 책임도 물릴 수 있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또 별도로 반드시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특수본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경찰이 경찰을 하는 거고 일정 제한이 있기 때문에 윗선으로 지금 못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네. 그 최근에 용산 경찰서의 정보계장이라든지 서울시 안전총괄소속 공무원 좀 숨졌지 않습니까? 네. 이거하고 수사하고 좀 무관치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글쎄 아직 밝혀진 것은 없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뭐 무관치 않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네. 특히 그 용산경찰서 정보계장 같은 분은 그 정보 보고를 삭제했다라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다라고 일단 보도는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이 경찰에 대한 수사 그리고 꼬리 자르기식 일선 경찰에 대한 수사로 이 정부가 수사를 몰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저희가 사실 세월호 때 음흠. 유병헌에 대한 수사 그리고 누군가 미워할 존재, 악마화시킬 존재를 대상을 만들고 국민적 분노를 그쪽에 다 쏟아내게 만들면서 예. 사실상 검찰 수사를 무마했거든요. 음. 그래서 그 이후에 유가족들은 특검을 요구했고 네. 실제로 특검법이 통과돼서 특검이 발동됐지만 뭐 초기 수사가 다 망가져 있다 보니까 특검도 제대로 된 결론을 내지 못했던 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지금도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는 희생양을 찾는 방식, 그런데 희생양을 경찰 공무원 혹은 소방 공무원 현장에서 일을 했던 대처했던 분들이 현장 대처를 잘못했다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려는 그런 좀 의도된 수사가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이상민 장관 인터뷰가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지 않겠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순방 뭐 환송에서 또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 어깨를 툭 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자, 이런 모습은 어떤 맥락으로 읽어야 됩니까?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는 아주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행동이요? 네, 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돌아가신 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자기의 자리와 책임에 대해서 장난처럼 생각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이 아니라 사악함을 보여주는 아주 단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김은혜 홍보수석 같은 경우에도 국감장에서 웃기고 있네라고 있네. 이렇게 메모를 하는 것을 필담을 했던 것을 보면은 이 정권은 전혀 지금 국민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관심이 없고 그 사악함들만 그대로 자꾸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법적 책임까지도 검토해야 될 대상들이긴 한데, 네. 지금 당장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자리에 연연하고 있는 모습이 매우 안타깝고 그것을 또 장난처럼 받아치는 것이 굉장히 분노스럽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뭐 여당에게 장관도 못 지키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했다라고 또 보도도 있었는데,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자체도 정치적 책임이라는 것 자체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인 것 같고 단 한 번도 정치적 책임을 져본 적 없는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고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에 대해서 법적인 조사를 통해서 법적 책임만 묻겠다라는 식으로 잘라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대통령의 자세가 아니라 검찰총장의 자세인 거죠, 이거는. 검찰총장의 자세. 네. 자, 비슷한 취지로 지난주 우리 방송에서 인터뷰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 만약에 대통령이 계속 이상민 장관 감싸한다면 탄핵 소추 해야 된다. 네. 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던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진작했어야죠. 제가 진작하자고 할 때는 반대하셨던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게 뭐 지금이라도 뭐 해야 된다는 건 동의는 하지만 매우 안타깝습니다. 진작 이상민 장관 탄핵했으면 적어도 저는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경찰들의 조치는 조금 달라질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그거야 뭐 지금 뒤늦게 가정하는 것이라서 좀 매우 안타깝지만요.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될 때는 반드시 그 시기가 중요합니다. 그 시기에 그때 책임을 물어야지 역풍이나 정치적 고려를 하거나 이게 맞을까 틀릴까 고민하는 순간 사고는 더 치는 거고 일은 더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자고우면하지 말고 원칙대로 책임을 물어야 될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는 맞습니까? 지금 뒤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경찰국 시행령을 만들어서 경찰국을 만들고 지금 이 권한을 자기가 다 행사하겠다라고 해놓고 지금 책임이 소재가 발생하니까 책임에서 쏙 빠져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는 당연히 지금
직무에서 배제를 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게 대통령이 파면시키는 게 가장 빠르지만 절대 그럴 생각 없다라고 하면 국회가 권한을 행사해서 뭐 탄핵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 김용민 의원께서는 윤 대통령의 8대 죄악을 언급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퇴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한번 조금 말씀 주십시오. 네, 뭐 8대 제약을 8가지를 나열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네. 뭐 구체적인 건 뭐 내용이 많다 보니까 말씀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고, 뭐 대표적으로는 지금 이런 그 참사가 발생했을 때에 국민들이 시민들이 살려달라 도와달라라고 72번이나 112에 신고를 했는데 국가의 부재 상태를 만들었던 거, 무정부 상태를 만들었던 것들이 대통령으로서는 커다란 죄악이다라고 시작해서 마지막에 종교 분리를 위반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까지. 종교 분리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뭐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결론적으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외친 겁니다. 이런 상태로 가면 앞으로 나아질 기미도 안 보이고 하루하루 더 힘들어질 것 같고 더 상황은 악화될 것 같다. 대통령의 태도나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전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퇴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충고를 했습니다. 충고를 하신 것이다. 자, 24일 본회의 국정조사 요구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또 국민의힘은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국정조사를 강행하는 게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좀 모면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자꾸 이제 이런 식의 반응들이 나오니까 제가 대통령 퇴진을 이제 적극적으로 자꾸 맨 앞에서 외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사실 멀쩡한 도로에서 시민들이 걸어가다가 느닷없이 사망을 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왜 시민들이 이렇게 사망하게 됐는지에 대한 진상을 좀 밝히고 그분들의 억울함 그리고 가족들의 억울함을 밝히는 게 사실은 정치권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마치 정쟁이다라고 몰고 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저는 만약에 이게 정쟁이라고 하면 정쟁 할아버지라도 해야 된다. 이걸 위해서 정쟁하는 게 정치의 본령, 정쟁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매우 부적절하고 정치 혐오를 유발하는 것인데 네. 이걸 위해서 국민 편에 서서 그 시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라고 정치인들이 나서는 것을 마치 정쟁으로 몰아가고 그리고 뭔가 다른 것을 감추기 위해서 눈 돌리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말씀드린 이 정권의 사악함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항상 입만 열면 정치인들 민생 얘기하는데요. 네. 민생이 먹고 사는 문제라고는 표현은 하지만 사실 그 목숨도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예. 가장 대표적인 지금 민생 아닙니까? 사람이 길 가다가 158분이 희생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게 어떻게 민생과 동떨어진 얘기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를 정치권이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마치 그 뜻을 왜곡해서 가져가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그 이재명 대표 수사 말씀 좀 질문을 드려보면 네. 이 김용 부원장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는 안 됐지만 이름이 한 57번 정도 나왔다 그러고요. 또 압수수색 영장에도 이름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아마 검찰 수사 의지가 분명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도 수사 의지는 분명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공범으로 적시하지 못할 정도인데 이름을 그렇게 많이 기재했다는 것은 언론에 대놓고 낙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이미 여론 재판을 끝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죠. 실제로 검찰이 사건들을 이런 식으로 계속 해왔습니다. 극장식 수사들을 해왔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된 문제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그 국정조사도 잠깐 다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네네. 이게 사법 리스크 모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아시는 것처럼 정의당이나 기본소득당 등 다른 야당들도 같이 국정조사 공동 발의했거든요. 예,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나 지금 말씀하신 어떤 김용 부원장과의 뭐 공범 관계 뭐 이런 문제들을 희석시키기 위한 게 전혀 아니다라는 것은 좀 명백해진다고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희생자 명단 공개 관련해서 당내에도 좀 논란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짧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논란이 많다기보다 아마 시간 순서상 그렇게 논란이 있는 것처럼 보여진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재명 대표는 분명하게 입장을 좀 밝힌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이전에 문자 논란 때문에 아마 좀 부적절하지 않냐 이런 정도 얘기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느 정도 입장이 정리된 것 같습니다. 네. 한편 그 유족의 아픔을 넘어서 이건 국민적 아픔이라서 같이 좀 이렇게 그 아픔을 치유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 9.11 메모리얼 파크에서는 희생자들 아하. 전체의 이름을 다 공개했고 네. 독일 같은 경우에도 베를린에서 어떤 트럭 테러 사고가 있었는데 거기도 보면은 그 광장에 피해자들 이름과 사진을 다 놓고 알겠습니다. 그분들의 일생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